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라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유안타 투데이 정인종 의원입니다. 시장에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 하면서 변동성이 되게 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한번 일주일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님 질문해 주신 종목인데요. 유비쿼스 홀딩스입니다. 일단은 이 종목은 일단 이 추세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를 형성 중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보면은 요 저점대, 지난 그 8월이랑 작년 10월 저점대 연결한 요 추세대선 부근에서 지지대에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21,000원 정도 되는데 반등 가능성이 지금 어쨌든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바닥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고, 여기서 뭐 추가로 하락을 한다면 뭐 18,000원 정도 수준이 다음 지지고, 거기까지 또 이탈하면 또 뭐 12,000원 정도가 되는데, 일단 여기서 지지 시도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장기 하락 국면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 25,000원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돌파를 해줘야 사실은 이제 중장기로 좀 저점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 여기를 못 넘으면 다시 또 이렇게 바닥 확인 과정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좀 바닥이 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인데요. 계속 빠졌죠, 계속 빠져서 되게 마음이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60일선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반등에 성공했는데, 이 삼성전기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얘가 60일선까지 일단 왔으면 이제 이런 강한 상승은 좀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이렇게 상승이 이어지더라도 좀 이렇게 등락을 하다가 이렇게 다시 가든지 아니면 좀 조정이 길어지든지 이런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전 고점대 22만원 수준 정도를 목표로 좀 짧게 보고 홀딩을 하시고, 좀 더 올라가주면 어느 정도 좀 이익 실현을 하셔가지고 좀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변동성장에서 다시 뭐 이런 가격대 오면은 또 매수 기회를 단기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지난주에 이제 그 미국 10년물 이제 국채 금리가 이슈가 됐었는데, 네,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이제 1.6%까지 막 올라가는 모양 보여서 미국 시장도 하락했고, 금요일 한국 시장도 불안했었는데, 어쨌든 이 가격대가 이제 기술적으로 저항됩니다.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굳이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채권, 외환, 원자재 다 할 수 있거든요. 채권 시장에서 이제 보시면, 작년 1월 달에 저점대, 요 지지대가 지금 이제 저항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등락을 하는 모양이고,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모양이 나오면 쉽게 이렇게 돌파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추세가 어쨌든 중장기로 상승 중이기 때문에 단기로 좀 안정이 되더라도 결국은 이거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 주 이제 파월 의장이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하는 컨퍼런스에서 뭔가 발언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뭔가 시장의 불안을 잠식시킬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단기로는 1.5% 수준의 저항을 넘는 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뉴스들 몇 가지 코멘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부양책 관련된 뉴스가 첫 번째로 있는데요. 뭐 하원이 이제 27일 날 현지 시간으로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이제 2,140조 원 규모의 그 구제 법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상원에서 이관돼서 2주 동안 논의하고 표결 절차를 거칠 예정인데, 이제 상원은 이제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반반이고 캐스팅 보탑한 민주당 우위이기 때문에 뭐 통과가 거의 뭐 확실시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최저임금 관련해서 같이 논의하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상원 민주당에서 같이 논의하지 않고 별개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2주 뒤에는 이 부양책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백신 관련해서 이제 미국 그 FDA에서 존슨앤존슨에서 개발한 그 백신에 대해서 긴급 사용을 승인을 했는데, 얘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미국에서 화이자 앤 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에서 세 번째로 이제 백신을 확보하게 됐는데, 그 존슨앤존슨 백신은 한 번으로 접종이 끝나고 뭐 냉동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
접종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 면역이 아직까지는 뭐 많이 남았다라고 그러긴 하지만 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역시 코로나 관련된 뉴스인데 지금으로서는 별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영국 정부에서 이제 세금을 올려서 국간을 다시 채워 넣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28일 날 영국의 언론사들이 좀 보도를 했었는데 정부에서는 3월 3일에 발표할 예산안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계획안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인세율을 현행 19%에서 24년까지 23%로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고 일각에서는 25%까지 올린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원을 이어나가겠지만 그렇다고 자금을 계속 쏟아볼 수도 없고 재정 균형도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도 부양책 통과하고 막 재정을 추가로 계속 쏟아붓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시국이 안정이 되면 이런 이슈들이 조금 더 시장에 좀 발목을 잡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관련 뉴스인데요. 양회라고 그러죠.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월 4일 날 개막이 됩니다. 올해 양회에서는 이제 미국을 넘어서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14차 5개년 계획이 승인되는 등 신종 코로나 감염증 사태 속에서 중국의 역량을 총집결한다라는 데 이제 의미가 있고요. 경제 성장률 목표 구간을 6에서 8%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요. 근데 지난해 이제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 정책은 올해 일부 기조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영국에서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유지하되 재정 적자율과 지방 채권 발행 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내부 시장 의존도를 극대화하는 쌍순환 전략 그리고 경제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내수 확대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 인프라 투자 확대, 도시권 교통 인프라 구축,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카드를 내놓을 계획이다라고 해서요. 내수 부양 의지를 조금 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도 코로나19를 극복한 이후에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고요. 경제지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 중에 개인소득과 개인소비가 이제 26일 날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이제, 수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개인소득은 전월 대비 10% 올랐고, 개인소비는 2.4% 올랐는데, 이게 결국은 1월달 수치니까 12월에 이제 부양책 발표하고 나서 1월 달에 수치들이 좋아진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3만 건으로 80만 건 밑으로 내려갔는데, 계속적으로 내려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구재 주문입니다. 1월 내구재 주문 확정치가 3월 4일 날 발표가 되는데 3.4%를 예비치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치랑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1월 지표 역시 긍정적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부양책의 결과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코로나 백신 때문에 더 집단 면역이 어쨌든 완전히 갖춰지진 않더라도 좀 면역체계가 갖춰지면 더 좋아질 거고 또 부양책이 나오면 또 더 좋아질 거고 그래서 경기 측면에서는 계속 나빠질 얘기를 당분간은 좀 하긴 어려운데 그런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채권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작용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어떤 밸런스를 이제 시장에서 유지를 하느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답은 시장이 내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5일 날 고용지표를 발표를 하는데 실업률은 이제 1월 달에는 6.3%였죠. 이건 지금 6.4%로 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 비농업 일자리 증가는 이제 4만 9천 건인데 18만 건 정도로 이제 2월에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지 이것도 경기지표의 중요한 향방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2월보다는 이제 3월달, 그러니까 4월 초에 나오겠죠. 3월달에 어떤 고용지표가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백신이 좀 본격적으로 좀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되겠죠. 기술적 분석 좀 말씀드리자면 상해지수 같은 경우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가 지지가 되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탈을 했고 61선에서 이제
지난 월요일날 이제 휴일날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문제는 오늘 또 이렇게 밀리는 모양이 나와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61선이랑 추세선이 아직까지 지지가 되는 모양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상승이 이어지더라도 뭐 아주 강한 이런 상승보다는 좀 등락을 하는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중시장 제가 뷰를 굉장히 좋게 가져갔었는데 차트 모양으로 봐서는 장기 상승을 유효하지만 변동성을 좀 수반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전 고점대 정도에 가면 뭐 거기선 다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뭐 국제금리 때문이긴 하지만 그 월요일 날 이렇게 13,000포인트에서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좋은데 이미 31선을 이탈을 했죠. 제가 예전에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31선 이탈하고 나서부터 물론 이제 장기로 상승이 이어졌지만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조정이 있었고요. 지금도 회복을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쭉 가는 이런 그림은 좀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래서 상승을 하더라도 변동성을 상당히 수반을 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이 과정에서 이제 또다시 어떤 패턴을 만들지 우리가 추적해 봐야겠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전 고점인 14,175포인트 정도를 일단은 단기 목표로 보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박스에 갇힌 모양이고요. 61선 부근이랑 2월 초 저점대 뭐 3,000에서 2,950포인트 정도 되는데 아직은 이 지지대 상당히 견조합니다. 근데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 31선이 이제는 저항이 되고 있습니다. 좀 불안하죠. 어쨌든 당분간은 이런 박스권 흐름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 혹시 이걸 돌파를 하더라도 뭐 또 3,200이라든지 뭐 이런 데 저항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불안해서 한번 이렇게 크게 빠진다면 뭐 이런 데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 장기 추세를 너무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 번쯤 정고점을 트라이 하는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고 저점을 좀 찾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주 장기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정고점 부근에 가면은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이고, 뭐, 삼성전자 현재차 뭐, 화요일 기준으로 보면은 좀 부진했습니다. 사실은. 부진하긴 했지만 추세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저점도 높아지고 있고, 하방역성도 강한 모양이고,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8만 원 초반대에서 지지가 계속 유효한 모양입니다. 아직까지도 기간 조정 중이긴 한데 이거를 너무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불안하죠. 제가 이 확산형 삼각형이 되게 안 좋은 모양이다라고 말씀을 그 전에 드렸었는데 결국은 61선도 깨고 근데 여기가 쉽게 무너질 가격은 아니죠. 잘 아시겠지만 이제 900포인트고 작년 9월 고점대고 또 121 이평선 있는 데고 이거는 뭐 확실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반등은 분명히 나올 건데 문제는 여기서 만약 61선이 이렇게 저항이 돼주면 골 아파집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 나왔을 때 이 추세선이랑 61선 있는 요 자리를 조금 리스크 관리 포인트를 보시고 얘가 만약에 요 위에서 61선이 지지가 돼주면서 이렇게 횡보를 안정적으로 해주면은 뭐 이렇게 신고가를 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61선 정도를 저항으로 보시고 접근하시면 큰 문제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시장이 좀 불안합니다. 불안하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나쁘게 보실 필요도 없고 조정 시에 좀 매수 기회를 잡아보시되 지금부터는 매수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관점으로 그래서 뭐 중요한 저항대를 일단 단기 목표로 보시고 짧게 포지션을 운영하시면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한타 투데이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한타 T레이더.